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데이터 드림 퓨샷 가이디드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이라는 논문으로 이번 ECCV 2024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 최근에 라지 모델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되게 잘 학습된 모델들이 많은데 이런 모델들을 제로샷이나 퓨샷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퓨샷 제너레이션 논문이 억셉된 것이 보였고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을 읽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논문의 목차를 따라 가는데 마지막 섹션은 제 개인적인 의문이나 아니면 리미테이션, 확장성 같은 것을 포함해서 컨클루전 대신 디스커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선은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등장하면서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이 등장하면서 생성 모델 분야에서 좀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도 나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거나 파인 튜닝을 하는 태스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얼 데이터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없거나 하는 경우에 이미지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우선 텍스트 투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에 대한 인풋을 캡션을 바로 넣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방식은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그냥 클래스 이름을 넣었을 경우에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 다리미를 생성하라고 했는데 이런 다리미에 대한 텍스트를 잘못 이해를 해서 좀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뷰샷으로 좀 가이드를 하는 방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뷰샷 샘플을 인풋으로 넣어 주어서 좀 더 데이터를 도메인을 맞춰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이 논문의 이전 연구 같은 경우에는 디세프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를 보시면은 가장 윗줄은 해당 비행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날개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비행기 종류인데 이 비행기를 생성하라고 했을 때 앞에서 나왔던 페이크인 모델이나 아니면 뷰샷 샘플을 활용하는 디세프 모델 같은 경우에도 날개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지 않은 이런 좀 세부적인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아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 드림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적인 특징도 잘 파악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드림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드림 같은 경우에는 로라를 이용을 해서 로라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퓨샷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메소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밝힌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드림 퓨샷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오직 합성 데이터로만 실험을 했을 때에도 리얼 데이터를 퓨샷으로 학습한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합성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의 정렬을 좀 평가를 해서 분석을 했다는 점을 컨트리뷰션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로는 우선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쪽에서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들이 발전을 하였고 일반인들도 많이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달리 이미젠 같은 모델들이 굉장히 이미지를 잘 생성하고 있고 그리고 텍스처럴 인버전이나 드림부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를 넣었을 때 텍스처럴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넣고 특정 컨셉을 나타내도록 학습을 하는 모델이고 드림부스도 이미지를 넣어 주었을 때 걔가 스위밍을 한다거나 다양한
텍스트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앞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이전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전 연구들에서 좀 중심적으로 생각되어 왔던 게 데이터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복원하는지와 그리고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게 복원하는지, 이 두 가지가 주요 요인으로 중요시 되어 왔고, 그리고 뷰샷 샘플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하는 쪽에서도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뷰샷 샘플에 노이즈를 줘서 그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해서 좀 더 도메인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과, 그리고 리얼 뷰샷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좀 유사도가 높은 이미지만 남기고 유사도가 낮은 이미지는 거르는 그런 전략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략을 사용하는 논문 중에 앞서 나왔던 논문이기도 한데, 디세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노이즈를 주어서 그 해당 이미지를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디노이징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또 클립을 통해서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필터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드림 메소드를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 드림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과 로라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우선은 인풋으로 X 이미지와 그리고 캡션 C가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X와 C가 들어가게 되면은 디퓨전 모델에서 해당 조건부 분포를 따르게 되도록 디노이징을 하는 방식으로 디퓨전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로라 같은 경우에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메소드인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은 사전 학습된 큰 모델이 있으면은 해당 파라미터를 고정한 채로 새로운 파라미터 A와 B를 도입을 하였고, 그리고 R 로우 랭크 굉장히 작은 랭크로 분해되는 A와 B 매트릭스를 도입을 하여서 X를 넣었을 때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둔 채로 마지막에 A와 B를 통해서 학습되는 작은 파라미터들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큰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림 같은 경우에도 학습에 로라를 사용을 하였고, 로라는 텍스트 인코더와 유넷 디퓨전 모델에 둘 다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왔던 로라 가중치를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라 가중치를 학습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드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클래스마다 로라 가중치를 주어서 각각 클래스마다 다른 파라미터로 학습을 하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로라를 공통적으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공통된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데이터 드림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마다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클래스별로 세분화된 그런 클래스별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 실험에서도 나오는데 데이터셋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성능이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라 웨이트를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동일한 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디노이징을 하는 방식으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논문이다 보니까 클래시파이어는 로라를 사용을 해서 클립 VIT를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였고, 그리고 리얼 데이터와 신세식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스를 리얼 데이터 퓨샷 샘플에 대한 클로스 엔트로피와 그리고 합성 데이터에 대한 클로스 엔트로피를 같이 조합을 하여서 로스를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는데, 제일 앞에 있는 이미지넷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에어크래프트에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펫처럼 되게 파인 그레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아마 파인 그레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여서 세부적인 특징을 잘 살려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마다 500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립 VIT 모델을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로라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는 우선은 실험은 총 두 가지 세팅을 하였는데, 우선은 합성 데이터만으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세팅과 두 번째 세팅은 합성 데이터와 리얼 데이터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두 가지 세팅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팅 같은 경우에는 합성 데이터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 제너레이션 모델인 이스신스와 디세프 두 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리얼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해서 학습하는 경우에는 퓨샷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인 VPT, 코옵을 추가를 하여서 앞서 나왔던 이스징크와 디세프와 총 4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스라인으로는 리얼 퓨샷 샘플만 사용해서 학습한 것을 리얼 파인튠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 결과에서 우선 오직 합성 데이터셋만 사용한 부분을 보면은 위쪽 부분은 합성 데이터셋만 사용해서 학습한 결과인데, 데이터 드림 클래스와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쪽을 보면은 모두 두 가지가 서로 골고루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봤을 때 데이터 드림 클래스 쪽이 대체로 좀 클래스별로 세분화된 그런 데이터셋에서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왔고,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는 그런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쪽이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 이것도 데이터셋 내에서 데이터셋들이 좀 높은 시각적 유사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셋과 리얼 데이터셋을 같이 사용한 세팅에서도 대체로 데이터 드림 쪽이 다른 이신스와 디세프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리얼 데이터를 퓨샷으로 학습하는 다른 모델과 비교한 경우인데, 우선은 대체적으로 리얼 샘플만을 학습에 사용하는 것보다 합성 데이터를 같이 사용한 경우가 좀 더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신스와 디세프 역시 리얼 데이터만 사용해서 학습한 경우보다 좀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쪽이 좀 가장 에버리지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성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데이터 드림 쪽이 이신스와 디세프 쪽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도메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였는데, 특히 디세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리얼 뷰샷 데이터로 주었던 것보다 좀 더 채도가 진하거나 아니면 도메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좀 다른 데이터를 만들고 있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림 클래스와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쪽을 비교를 하면은 데이터 드림 클래스 쪽은 좀 더 클래스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원샷에서 볼 수 있듯이 원샷에서 흑백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흑백 이미지로 좀 나오게 되는 좀 편향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있는 장단점이 있으며, 반대로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공유를 전체 데이터셋을 공유를 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좀 더 편향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그런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을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리얼 데이터셋에서는 경납고에 있는 이미지도 들어갔는데, 위에서 나왔던 인신스나 디세프 같은 경우에는 경납고에 있는 그런 이미지나 좀 그런 이미지들보다는 비행을 하는 이미지 위주로 나왔는데, 여기 데이터 드림 쪽에서는 경납고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나 좀 리얼 뷰 샷으로 넣어준 쪽에 좀 더 적합하게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생성된 데이터 분포를 또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FID 스코어를 히스토그램으로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FID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실제 이미지 데이터와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스코어라 볼 수 있는데, 낮은 것이 좀 더 실제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데이터 드림 쪽이 FID가 전체적으로 낮은 쪽에 몰려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에서 디세프 쪽이 좀 도메인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도 오른쪽에 좀 많이 치우쳐진 모습으로 그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정확도를 또 비교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데이터 드림에서 이미지를 더 많이 생성할수록 학습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파란색 점선인 베이스라인과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 드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과 보라색인데 모두 높은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 샷으로 리얼 샘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몇 장의 이미지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비교를 하였는데, 퓨 샷에서 점점 이미지를 더 많이 제공할수록 점점 정확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데이터 드림 쪽이 다른 비교군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을 요약을 하자면, 이 논문은 뷰샷으로 리얼 샘플을 제공을 했을 때 데이터를 좀 더 도메인에 가깝게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으며, 그리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또 밝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의료 데이터 쪽이 데이터가 적은데 이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고, 그리고 앞서 실험에서도 리얼 샘플과 합성 샘플을 섞어서 했을 때 정확도가 더 좋았는데 이를 어그멘테이션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미테이션으로는 이게 편향돼서 퓨샷 샘플에 편향돼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악의적인 학습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편향해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는 리미테이션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이 논문이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좀 도메인과 안 맞거나 잘못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퓨샷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시 돌아가서
제로샷으로도 좀 더 좋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그리고 앞에서 리미테이션에서도 좀 편향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아예 데이터 자체를 이는 다른 데이터 제너레이션 모델에서도 발생하는 좀 딥페이크 같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긴 한데, 좀 악의적인 그 데이터 자체를 생성하여서 좀 개인정보 탈취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의문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